매각한 걸로 해서 한 1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전하면서 원래 이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네. 원래는 네. 이게 이제 더 달러 공급이 돼서 돼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 가지고 맞습니다. 그 한국물 네. 그 관리 포션이 커져서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자기들이 거죠. 줄여야 되는. 너무 커져 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한 더블을 벌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외국인 벌다 보니까 한 10% 매각했는데 이 정도 하고 나서 또 최근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리되고 나면은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 이 끝나갈 시점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네. 계속 포지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장 국민들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분야의 전망 개선이 너무 급격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또 미국이나 또 이런 쪽에서 시간이 문제겠군요. 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심도 많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네. 네. 산업부. 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상황을 앞으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수급 가격 부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은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 모두 한 90% 이상을 확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UAE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LNG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서 앞으로 단기 수급 차원을 넘어 중장기 자원안보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 재건, 새로운 인프라의 참여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들과 같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산업, 민생용 필수품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함께 착한 주유소 지정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착한 주유소로 오해에 누적된 착하디 착한 주유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착착 주유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착하디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42원, 착한 주유소는 2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하디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상들을 지금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 이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알려줘야.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청주 주유소는 청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름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오 해피 주유소입니다. 방문하시면 앞으로 해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군데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의 평동 제일 주유소입니다. 청주는 제가 다녀오고 아침에는 광산구에 있는 평동 제일 주유소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온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뭐 손해를 본 건 아니겠죠, 설마? 손해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면은 그 거짓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력해 주신 주유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당 40원, 20원 싸게 팔았으면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착한 주유소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융이나 다른
뭐 기관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대통령 표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어디 갔어요? 네, 대통령 이제 정부 포상 수시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방침 주시면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원래는 100불이 넘었다 70불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래는 유가에다 플러스 항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위험 가중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0.5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2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5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5불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전체적인 도입 부분은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 최고 가격 조치는 계속 일단은 좀 유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은 당초에 한 10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최고 가격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상황을 교훈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자원 안보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약간 벗어난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이제 재구조화,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하여튼 수도권 편중 방지,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 산업으로의 뭐 전환, 뭐 되게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지금 기후에너지 기후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후부가. 네. 네. 기후부가 에너지부가 열심히 하고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전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국내 지금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요.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소위 녹색 전환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후부가 소위 이제 GX라고 해서 네. 그린 대전환과 관련된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네.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세요? 하여튼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고조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저전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제 기존에 댐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상부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수 발전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를 보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름 드시겠어요? 종교단체 환경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뭐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하여튼 우리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하여튼 상황이. 이게 이제 서남 해안 중심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거 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종전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 6월 수출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며 어제도 9,11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 보시면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중동 전쟁 이후로 끊거나 아니면 금년 전체로 보거나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월간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3월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이너스 19% 했다가 4월에 급반등한 걸 빼고 나면 매월 한 20%대의 상승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채권 시장은 종전 기대감으로 다소 하락하던 금리가 미 FOMC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7.2조 원 지원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구장 글씨를 보시면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천 NCC에 이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 수입 신용장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미래적금이 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납입하면 그 납입금에 더해서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더해주고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결국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이 없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정부가 기여금으로 납입액의 우대형의 경우 12%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는 최대 8%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할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입 절차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별도 서류 신청 없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좀 친숙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출시 첫날이라서 커피차를 끌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수동의 출근길 거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음료도 나눠드리고 이 가입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주 동안은 이게 너무 몰릴 수 있어서 오브제로 출생 연도별로 오브제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신청 접수를 해봤더니 19.6만 명의 청년들께서 가입을 신청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미래적금이 우리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7.2조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3월 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사주 공시제도도 확대 강화합니다. 자사주 관련 공시 대상 의무 기업을 기존의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보유 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이행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유도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048개사에서 1714개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26년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이 돼서 빠르면 7월 말부터 한 8월 초중순까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 추이를 보면 25년에 21.4조 원이었는데 연간 26년에는 5개월 동안 상법 개정의 효과로서 43.1조 원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기간을 빼줘서 최대한 6년까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예를 들면 1년 6개월이면 34세에 끝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더 더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은 없어요. 누구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소득 요건이 있어서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뭐 대충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예, 대충 기준은 아주 7,5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예,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소득이겠지. 연소득. 예, 연소득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6천만 원 이하부터는 이제 기여금이 들어가는데 6천만 원까지는 6%고 3,600만 원 아래의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6% 하는 게만 해도 이익은 되는데 그게 어쨌든 6천만 원 에서 3,600만 월 원. 500만 원 이하만 된다. 네. 월 500만 원 이상은 혜택이 있긴 있는데 더 낮은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혜택이 있는데 그건 이자 소득 비과세지. 비과세 예, 정도. 기여금까지는 안 드려요. 그러면 저기 대상자가 이제 기간은 2주간으로 하는데 넘쳤다. 예를 들면 상한 있어요. 총량 상한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게 있어서요. 만약에 넘치면 소득이 이제 낮은 순서대로 그거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가입 신청을 하고 2단계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아니, 내 합니다. 말은 네, 저기 선착순으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제 가입 신청은 2주 동안 일괄적으로 받고요. 받으면. 네, 그다음에 3주 근데 동안 막 넘쳤다 예산을. 네. 그럼 이제 받은 분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서 소득을 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청했는데 잘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한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액 한도가 아니고 네. 몇 명까지 그렇지 아니면 않습니다. 총액으로 2주 동안 저희가 들어오는 사람 다 해줘요. 예, 다 받습니다. 대상만 되면. 예, 다 받고 대신 3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올해 일반회계에 저희가 7,45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쯤으로 사업이고요. 예상을 한 건데 내 말은 분명히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네. 이게 1인당 어쨌든 한 4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대충. 네. 450만 원 정도 물론 몇 년에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 예산에 총액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넘치면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넘치면 어떡할 거예요? 넘치면은 그 내에서 넘친 거 내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낮은 분들 위주로 근데 넘치면 우리 저기 예산처랑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수리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어제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청이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들어왔다. 19세부터 35세까지가 인구가 한 7, 800만 명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들어왔다 그러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될 거 아니냐. 배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첫째. 두 번째 배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똑같은 조건이면 선착순으로 하느냐 나이 순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모수가 19세에서 34세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친구들이 72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소득을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대상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그 550만 명 중에 그럼 몇 퍼센트가 가입을 할 거냐. 이제 과거 사례는 저희들이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전제를 하고 55%의 가입률을 해서 320만 명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해왔습니다. 넘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속으로 확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계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탈락자를 정하는지가 제 관심사라요. 네. 탈락시킬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기재부 기획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치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 예산 배정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고 우대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수 전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0만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넘쳤을 때는 저희가 기정 예산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좀 넘칠 찾아보겠습니다만. 경우에 배제하지 않을 겁니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대상이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배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신 뭐 우대형에도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 그 일반형 이하, 6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우대형에도 신규 취업하면서 일반형 소득 네. 요건을 해야 되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되고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겁니다. 네. 이거 다 기억도 못할 텐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여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초과될 경우에도 다 받아준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답입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냥. 내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까지도 아니니까요. 물론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거든요. 넘치면 어떡할 거냐. 괜히 잘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주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 그러고 정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복지부 장관님.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5주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동향은 없습니다. 계속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은 원료 우선 공급, 유통망 안정화 등을 통해서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수급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상담과 지원 등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위기가구의 경우에는 24만여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돼서 13만 4천 명에 대한 긴급복지, 민간 지원 연계 등의 지원들을 연계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고위험 예상가구 약 3천 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추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시도별 실행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 주도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K 뉴딜 아카데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참여 기업 53개, 72개의 아카데미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업별로 청년 모집을 개시하고 7월부터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